2024년의 주인공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방위 산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고 또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워낙 활발해지면서 그 기대감 높아졌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의 방위 산업을 좀 전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만 봤을 때 전체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25년에도 방산주는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5년에도 여전히 방산 쪽 수출 모멘텀은 식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제 나토의 방위비 부담 증가라든지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후 복구 수요로 이제 방산 수요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각 업체별로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잘 추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수출 모멘텀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 좀 내려온 시기를 좀 맞이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최소 이제 방산주는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 네,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쪽 2025년도 비중 확대도 된다. 지금 한국 시장에 많은 상장 기업들이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느냐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위산업 쪽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는 업종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트럼프의 재집권이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방산업종도 아마 좀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은 부정적인 쪽 요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방산주가 이제 처음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국내 방산 무기 체계들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늘어났던 부분, 그런 부분 이제 수출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이제 국내 방산주의 투심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보는 입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나토 쪽의 방위비 분담을 올릴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도 방위비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주변 국가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인접 지역도 덩달아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면서 방위비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후 이제 전쟁 과정에서 손실된 무기에 대한 재고 확보 수요나 이 러시아를 둘러싼 이제 EU 지역에서의 이런 긴장감을 고려했을 때 이 방위비에 대한 이런 꾸준한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내 무기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수출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위 산업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는 어느 정도로 좀 연결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무기 체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는데 K2, 천무9 이제 방공 체계, 전투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좀 수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무기체계 이제 K2, K9 전투기까지 해서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뭐 K9 이제 방공망 시스템 그다음에 K2 레드백 이렇게 좀 관심을 좀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페루 같은 경우도 이제 함정 사업이나 K2 전차 그다음에 전투기까지 포괄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이런 대규모 패키지 형식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이제 수출 관련 소식들을 좀 업데이트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계약 기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입니다. 뭐 기업들이 서로 무기를 산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간에 뭔가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출 추진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계약은 기업체와 이제 상대 정부나 이제 상대국의 방산업체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잠깐의 이런 불안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 협상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기업체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정부가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리스크는 리스크고 노이즈는 노이즈니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구매를 이제 보류를 한다면 어느 쪽에 타격이 가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구매 보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우선은 이제 지금 당장 임박하에 있는 수주 건들이 차질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이제 좀 관심 표명 단계에서 이제 진지하게 협상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수주 잔고상에서 매출 절벽 시기가 조금 빨리 도래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출 보류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좀 소식들 업데이트하고 있고 주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종전 이슈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위 산업 쪽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종전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마주해야 될 그런 운명 같은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뭐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기보다는 좀 투자 심리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숫자로도 연결이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의 펀더멘탈에 이제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이제 국내 이제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과 연계돼서 이미 한 차례 주가 조정을 거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종전 이후에 확대되는 무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히 EU 같은 경우가 지금 러시아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EU 내의 이런 방위비 지출은 계속 좀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내의 이런 공급망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일부 프로젝트에는 대안으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좀 발생할 여지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심은 좀 다운될 수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탈적인 훼손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탑픽으로는 어떠한 기업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5년 방산주 탑픽으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폴란드 쪽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쪽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일부 이제 수주 사업권들이 내년으로 좀 이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출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만큼 업체별로 이제 각기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K9이나 천무, 그다음에 레드백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수출 모멘텀 측면에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의 이런 비공 사업이나 이제 LCM 같은 경우도 추가 수출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탑픽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내려온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